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에 리포트 없을 거라 생각하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시간이 날 때는 중간 점검하는 거 잊지 말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앞으로 이런 중간 점검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중요 종목의 리뷰 이런 것들은 회원 전용 영상으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리포트 이후에 좀 더 진행 과정이라든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임이라든지 차트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텐데요. 이런 것들은 회원을 이제 가입하셔서 좀 더 보충적인 설명들 들어가시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저도 좀 즐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 달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중요 종목들 리뷰하는 내용들은 LS 일렉트릭, HLB, 나노신소재, 제이오, 삼성전기, 캠트로닉스. 이 중에서 제가 볼 땐 지금 HLB는 한참 신나게 달려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분들 공유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LS 일렉트릭, 중간에 조정이 좀 있었죠. 올해 아마 저랑 연초부터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100% 수익 한번 찍고, 100%는 아니라도 적어도 50% 이상 정도는 수익성이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중국이 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런 걸 빌미로 하면 또 조정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제부터는 또 수주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 주가의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틈새 전략을 우리가 좀 펼쳐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S 일렉트릭 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에 수익 실현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거 길게, 그죠? 아시겠죠? 윗꼬리 달고 내려올 때 수익 실현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아마 리포트 드렸던 때는 요쯤인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즐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제가 한 8만 원쯤 돼서 이쯤에서 좀 잡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저는 손절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7만 2천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요 빈 공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요번에는 저희 지금 10만 원 언저리에 있는 매물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윗단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쪽에서 지금 10만 한 3천 원 정도 한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천천히 오르죠. 이번엔 좀 무겁거든요. 그리고 1분기에는 오를 수밖에 없고 4분기에 이렇게 작년도 그렇지만 3, 4분기 넘어가면서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기 저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모양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바로 별건 아닙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내년 3월, 4월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 거기가 저는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정한다기보다는 이건 기간으로 좀 설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타겟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좀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랫방으로 내려 터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정말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 LS 일렉트릭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LS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금 주가 관리들은 상당히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작년보다 많습니다. 자, 그 점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주가 하락 사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 환경이 크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제 아무리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조정은 받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셀프로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하고 선택적으로 지금 장기 보유할 건 보유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제외해놓고 크게 매크로가 크게 훼손되는 대형 이벤트나 이슈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요 윗분 즉 9만 원 이상 정도는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넥스트 FDA 승인, 이거는 이야기 드려가면서, 녹십자도 찰떡한 이야기 드리고, HLB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3월 달에 발표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상당히 또 유럽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미국 FDA 승인, 유럽 승인 이렇게 받게 되면 엄청나게 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FDA 승인 앞두고 있는 HLB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6만 원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이 정도 가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땐 한 30% 정도 더 업사이드로 올라가면 딱 목표 100% 이상 넘어갑니다. 자, 뭐 제가 목표가 TP가 달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HLB 관련된 종목들도 두루두루 올라가겠죠. 왜냐면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살짝, 근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자 얘기 조금 드려보면 수익 실현 잘들 하셨습니까? 어쨌든 뭐 길게 들고 왔죠. 뭐 한 6개월 들고 왔다가 뭐 10만 원 초반대 여러분들 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뭐 12만 원 한 3천 원, 5천 원 뭐 고점 매도하신 분들은 한 13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 대부분 안 하셨을 것 같고 대략 보면 그냥 한 15% 정도 세상 참 어이가 좀 없습니다. FDA 승인 받고도 주가의 상승폭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 과거에, 이거 저는 그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고점 부분이 여기 61,976원입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환경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 고점. 이 고점까지만 일단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여기처럼 6만 원대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3만 원대, 3만 원 정도쯤에 아마 여러분들 리포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찍고 나면 그때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2021년 고점 대비보다 왜 비슷한 수준으로 잡냐라고 하면 중간에 여러분 유상증자도 있고요. 무상증자도 같이 진행이 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고려해 보니까 최고 목표가 정해봤자 저 정도 수준으로 일단 정해놓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더 이상 가는 것들은 수급의 쏠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치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노 신소재,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재미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14만 원 초반대부터 리포트 드렸던 것 같은데요. 2024년도 하반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목표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기도 아시겠지만 2024년도 YY 영업이 95% 증가. 이게 리포트 할 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제가 이건 2024년까지 보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로 대응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혹시라도 아직까지 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살펴볼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충전 속도와 충전 주행 거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500km가 달려갈 수 있는 그 LFP 배터리가 나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누죠. 지금 우리 배터리 업계에 좀 비상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0km 가는 배터리를 빨리 생산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NT 도전제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이쪽 관련돼서 제가 리포트 드렸는데 어쨌든 사실은 제가 뭐 리포트 드려서 나빴던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2차전지 분야가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평균적으로 한 1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14만 원 초반대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아마 요때쯤 어딘가에서 리포트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긴가?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조정은 안 받잖아요. 이걸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 보면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통상적으로 5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매물이 이렇게 쭉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빠져요, 여기가. 여기를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반도체 소재도 괜찮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매출도 같이 나오겠죠.
내년도 반도체 성장을 하니까 주가에 제가 볼 땐 하락 사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적어도 좀 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시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오는 부분에서 너무 즐거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는 여기 일단 이상이에요. 20만 원 이상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한번 치고 올라갈 테니까요. 공장에 대한 캐파 증산 이런 거 충분히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JO 같은 거죠. 뭐 CNT 도전제에 관련된 건데 동사의 장점은 SWCNT, TWCNT. 특히 TWCNT는 섞어 쓰고 요거 좀 단가가 좀 괜찮다고 이야기 들었고 LFP 배터리도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2024년도 하반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2024년도 내년도 들어서면 동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응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조금 뭐 제가 리포트 처음 드렸을 때랑 두 번째 드렸을 때랑 좀 차이는 있긴 한데요.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매수 단가를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장기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냐면 그 한 8월 달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승부수를 띄우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올해 제가 볼 땐 특히 이제 IRA 관련된 거라든지 IRA 관련된 게 어떤 것들이에요. 뭐 반도체도 있고 뭐 풍력 그다음에 여기 2차전지 이쪽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선 앞두고 나면 상당히 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 넘어서부터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때 가서 또 대안을 또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리포트 따로 한번 준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내년 여름까지 그 사이 안에 가는 동안에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 자, 사실은 그 최근에 금리 그 인상 여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조정 이런 것들 때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충분히 올라와 주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더블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보고 가야 되는데 수익성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톤, 1000톤, 1000톤이 총 3000톤 규모로 가는데 내년도 3분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공장을 계속 증설해서 예를 들면 캐파를 늘렸다는 것들은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매출 영업이익이 향상될 거다라는 무슨 리포트가요? 애널리스트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거니까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고 선반영되는 것들을 체크해 보면 제가 볼 땐 예, 5만 원대입니다. 나름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현재 느낌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니까 5만 원 정도 보고 계속 장기 보유하면 되겠다. 승부수는 8월 전까지다. 8월 광복절 잊지 마십시오.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이것도 8월 달까지 자, 20 더블 보고 갑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5만 원 정도 이야기 드렸어요. 25 이상에서만 정리하면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전장용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카메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2024년도 들어서 생각해보면 CXL 하는 거 보세요.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제가 삼성전기가 훨씬 더 장기 보유하면서도 수익성도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삼성전기가 공급 안 할 것도 아니지만 삼성전기에 있는 부품들은 테슬라에도 공급을 할 수 있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곳 현대차에도 공급이 가능한 거죠. 쉬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자, 적축 세라믹 콘덴서가 지금 용량이 커졌어요. 지금은 HBM하고 지금 DDR5 새로 나온 것들 이걸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적정 세라믹 컨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돼요? 용량이 지금 어떻게 더 큰 걸로 돌아가야 돼요. 단가 올라가요. 부산에 공장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FCBGA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온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무조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카메라, 자율주행 진행되면 삼성전기 거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잖아요. 2024년도 그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상상력을 발휘했다라고 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이클 돌아가는 것들이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요. 저는 어쨌든 8월 때까지 해서 25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그 무거운 주식 종목이 좋은 종목임이 틀림이 없고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내년도 타겟 프라이스가 15는 보여요. 그런데 탄력성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흐름만 좋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에서 충분히 자금이 들어올, 그러니까 해외 자금들도 충분히 들어올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최소 보셔야 됩니다. 20만 원은 무조건 보고 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삼성전기가 할 수 있는 백투 노멀이라니까요. 자, 과거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 사이클 다 지났고요. 제가 지금, 글쎄, 한 5월, 6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냥 나중 구간, 14만 원 이하 정도면 무조건 매수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지금 한 14만 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정도 됐다고 수익 실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목표치가 이건 큽니다. 마치 예전에 그 삼성 SDS 이야기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수익률 많이 보고 갔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높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23, 4 정도는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데 당시 가서 이제 업황이 5월달 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우리나라 지금 총선이 과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에 대한 그 부분만 조금 우려가 있지, 그거 빼놓고 나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적으로 치고 가야 되고요. 하나 이런 건 있어요. 그동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히트를 못 쳤어요. 이제부터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구조로 어떻게 되면 2024년도가 바뀌어져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포커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여기 왔으니까 이 윗단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분명히 요번엔 요 구간 안에서 놀 거예요. 그쵸? 요 구간 안에서 놀 건데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장기 투자 포지션 딱 잡은 것들은 이렇게 대충 한 10% 움직이는 건 무시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이건 일봉의 모습이니까 일봉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 자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저는 보이는데 여기 보고 여기 이렇게 이 이평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위로 모일지 아래로 모일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공략이 가능하시다라 그러면 14만 5천 원 윗단 바로 그 정도 수준 많이 빠져야 한 5, 6천 원에서 7천 원 이 정도 눌림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매수해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21동 평선 밑으로 내려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자, 반도체 세정제 국산화 성공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사가 하고 있는 건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부터 이 순도 높은 순도 99.9의 세정제 요것들을 갖다가 지금 테스트 공정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개발 소식이 나오고 쫙 쳤는데 그리고 어떻게 반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저 조정을 받고 나서 자리를 잡는 그 모습만 기다리고 그때쯤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호황이 좋을 때,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의 구간이 여기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들어선 거니까 아래로 내려갈 만한 것들 별로 사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과거처럼 그 매크로 지표가 완전 이렇게 크게 했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주 하드랜딩 쪽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랫단을 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윗단으로 업사이드 쪽을 더 훨씬 더 많이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소식들, 새롭게 납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률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윗단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4,000원 정도인데요. 3만 원대는 충분히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24,000원짜리가 3만 원만 가져도 여러분들 수익성은 충분히 저는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3월달, 4월달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한번 정리해보면 제가 이때 요 구간 들어오면 여기 눌림. 지금 요 구간에서 잡아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셔서 캡트로닉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리뷰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또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 종목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 리뷰를 좀 1차적으로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것들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